안녕하세요. 바라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인 기업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인 기업가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혼자 일하는 1인 기업가 장점만 존재하진 않아요. 단점 첫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고정적인 수입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이죠. 어쩌면 1인 기업가의 수많은 장점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직장에 다시 돌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생계 유지잖아요. 돈을 번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나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들 중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잘 풀린 케이스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성공한 1인 기업가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매월 꼬박꼬박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혼자 일을 하는데 실적을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이번 달은 쫄쫄 굶는다 라는 것을 뜻해요.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제외하고서라도 당장 식비, 교통비, 아니면 월세 낼 돈도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건 사실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세요 라고 절대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 루트가 보장될 때, 아직 꼬박꼬박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이 배우고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 혹은 퇴사하고 내 길을 찾는다? 아마 한 달만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할 겁니다. 쭉쭉 떨어지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아마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퇴사하는 건 무조건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인 기업가나 프리랜서는 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만큼 수익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들 열심히는 사세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을 버텨내야 성장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1인 기업가의 성장 궤도는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계단 모양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직 이렇게 올라가기 전, 수직 상승하기 전 일정 기간을 버텨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올라가기 전, 그 바로 직전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이 구간을 버텨낸 사람들만이 성장 구간으로 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계약 하나를 잘 체결해서 회사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다 줬어요. 근데도 나는 한 달 월급이 300이에요. 물론 인센티브가 조금 붙겠지만. 근데 반대로 내가 몇 달 동안 회사에 계약을 하나도 못 따다줘도 내 월급은 똑같이 300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너에게 평균치의 임금을 주겠어 라고 말하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인 기업가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업의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지각해도 혼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혼나지 않아요. 혼낼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쉬면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도 괜찮아요. 다만 월급이 없겠죠. 이렇게 일을 해라 뭐 해라 하는 중간관리자나 감독이 없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스스로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직장인이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위에 사수가 없다? 아니면 중간관리자가 없다? 그럼 내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 뭐 이런 거와는 정말 별개의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데드라인이나 마감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겠죠. 일찍 일어난 의미가. 반면에 올빼미형이라고 해도 내가 일을 잘하고 데드라인이나 마감을 잘 지켜서 일을 했다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1인 기업가나 프리랜서들은 고객과의 약속, 그리고 마감이 생명인데 내가 그 마감을 지키지 못했다? 다신 나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사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보장되지만 언제까지나 그 자유는 마감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적용되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준비 과정 3년을 거쳐서 창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인 기업가에 들어선 지 3년차가 되는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 남편은 1인 기업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1인 기업가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또는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자기관리다. 자기관리 끝판왕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인 기업가의 길에서 자기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부서의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 제작, 개발, 연구, 재무, 홍보, 상담, 지원 등 모든 부서의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업의 형태인 거죠. 강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대 위에서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 한 번을 위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나를 브랜딩하며 모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 섭외가 들어오면 담당자와 몇 번이나 협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행정적인 부분, 강의 지원에 관한 모든 일도 스스로 해야 되고 다녀오면 경비 처리나 재무 관리까지도 혼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세금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처리해야 되는 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그 분야 특성상 12월이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제가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도 저희 가치성장연구소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굿즈를 제작하면서 뭐 로고라든지 디자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전문가에게 디자인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로고에 디자인, 초안 작업은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내고 문의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디자인이 완성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단점만 보더라도 1인 기업가는 결코 쉬운 업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인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주는 만족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어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 한 게 있다는 것,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거기서 주는 자유와 만족감이 엄청나요. 특히 저처럼 성취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1인 기업 힘들어요. 아마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 조직에 있을 때보다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100배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남편에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어떤 거였냐면 재밌어 였어요. 평범한 33 아줌마의 입에서 재미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충만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33이지만 저는 3살배기 아이처럼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고 이에 대한 삶의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결국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1인 기업을 강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영상은 1인 기업가의 삶이 궁금하다, 나중에 프리랜서로 전향할 생각이 있는데 대책 없이 독립하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다, 무언가를 대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에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택한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